네, 중화반응 기출 모음 문제지에서 질문 들어온 문제들을 몇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올려주시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전체 온라인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이 이후라도 필요한 문제의 해설이 필요하면, 그렇죠? 어려운 문제의 해설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주요 기출이에요. 요거 주요 기출. 프린트가 겉에 주요 기출 모음 중화 반응 이렇게 써 있는 거 64번입니다. 64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과 같이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처음 시작이 같은 온도라는 거죠. 64번. 처음 시작이 같은 온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쯤에 이제 A가 있고요. 여기쯤에 B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C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밑에 HCl HCl의 양과 NaOH의 양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어요. 0에 10, 20, 30, 그 다음에 40, 50, 60 이렇게 그 밑에는 거꾸로 이제 60, 50, 40, 30, 20, 10,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첫 번째 기억. 생성된 물 분자 수의 B는 A 대 B가 1대 3이다. 이게 사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이에요. 한 칸. 이렇게 한 칸 올라가는데 자, B까지 올라가는 건 몇 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B까지 올라가는 건 3칸이에요. 이게 온도 변화가 처음에 0과 60이면 이 0과 6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NaOH의 처음에 온도가 요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온도에서 얼마나 올라갔느냐인데 A 같은 경우에는 한 칸이 올라갔는데 B 같은 경우에는 3칸이 올라갔어요. 옆에 숫자가 써 있지 않더라도 칸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성된 물의 그러니까 물 분자수 생성된 물 분자수의 B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결국 온도 변화에 비례해요. 온도가 얼마나 변화했느냐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의 B가 A 대 B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므로 생성된 물 분자수의 B도 1대 3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되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마다 뭐가 나오느냐면 중화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생성된 물 분자수의 B는 결국 발생한 열의 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발생했느냐에 비례하니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따라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따라서 1대 3입니다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B는 묽은 염산이 수산화나트륨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30, 30을 넣었어요. 30, 30을 넣었더니 이거 조금 그래프가 이상한데 30, 30을 넣었을 때가 B이고 그 다음에 40, 20을 넣었을 때 40을 20을 넣었을 때의 B가 C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B하고 C에서는 HCl과 NaOH를 각각 얼마씩 넣느냐면 얘가 30, 30을 넣었고 얘가 40, 20을 넣었는데 온도 증가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온도 증가가 똑같다면 이런 얘기죠. B에서는 누가 다 반응했을 거냐? B에서는 HCl이 모두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에서는 NaOH가 모두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적게 들어있는 쪽이 반응을 끝냈다는 거예요. 반응을 끝냈다. 그런데 이제 웃기는 말이 그러면 얘네들이 온도 변화가 똑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20ml의 OH-에 만약에 2N개의 OH-가 들어있었다면
이 HCl 30ml에도 H 플러스가 2N개가 들어있어서 결국 이걸 얘가 20이고 얘가 30이니까 얘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면 3N개씩 들어있겠죠. 얘는 3N개, 얘는 3N개 이렇게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그러면 3N개, 3N개 여기가 2N개, 2N개니까 3N하고 2N하고 반응하면 2N 쪽만 반응하죠. 2N 쪽이 반응이 끝나는 곳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더 적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은 3N이 들어있지만 한쪽은 2N이 들어있으면 2N이 들어있는 쪽 때문에 2N 이상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NaOH가 2N 들어있으면 여기도 Na 플러스도 2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HCl이 30ml에 2N 들었다면 40ml에 몇 N 들어있을까요? 30ml에 2N이라고 하면 40ml에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30분의 2 곱하기 40. 그럼 얼마? 네, 3분의 8. 3분의 8N개 들어있겠죠? 자, 따라서 3분의 8N개, 여기도 3분의 8N개. 뭐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어요. 자,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따라서 단위부피당 이온수의 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단위부피당 이온수 비에 보겠습니다. 단위부피당 이온수의 비. 결국 얘네가 똑같은 부피가 있을 때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사용하죠. B하고 C에서. 자, B는 B에서 HCl은 얼마예요? B에서 HCl은 HCl 대 NaOH. 자, B에서 HCl은 얼마냐면 30ml에 2N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4N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NaOH에서는 밑에서 20ml에 얼마예요? 20ml에 4N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N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해요? 2대 3 이렇게 되죠. 2대 3. 자, 누가 더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많다? NaOH의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위에 거 B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B. 자, B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각각 얼마씩 들어있다고 지금 우리가 예상했냐면 얘가 2N, 얘가 2N, 얘가 3N, 얘가 3N입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반응에 얼마나 쓰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 반응, 나중 이렇게 처반라 테이블을 그릴 수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2N, 3N이니까 어떻게 해요? 2N만 반응하죠. 2N만 반응합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빵 N이 있고요. 2N, 3N, 여기는 N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전체 얼마죠? 전체 6N이에요. 근데 이 전체 6N이 어느 거하고 똑같냐면 많이 들어있었던 쪽, 그죠? 반응 전에 많이 들어있었던 쪽에 전체 이온수가 6N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 6N이고 여기도 6N이니까 결국엔 이 둘 중에서 많이 들어있는 쪽에 이온수가 전체 이온수이다. 이런 얘기죠. 네, 오케이. 전체 이온수다. 그럼 B에는 전체 6N이 들어있다. 그럼 C에는 어떻게 될까요? C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HCl, NaOH. 아까 니은번 예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3분의 8N, 여기 3분의 8N. 그리고 여기가 2N, 여기가 2N 이렇게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결국엔 3분의 8N, 3분의 8N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에 이쪽은 3분의 16N이 들어있어요. 3분의 16N이 들어있고 따라서 전체 3분의 16N이 답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갑니다. 따라서 B와 C의 이온수의 B는 얘는 6N이고요. B는 6N이고 그 다음에 C는 3분의 16N입니다. 자 따라서 36은 18N, 16N. 자 2로 나누면 9대 8 이렇게 되죠. 9대 8. 자 어느 쪽이 더 많다? B가
총 이온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1학년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각각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를 가지고 뭘 알게 됐냐면 이런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생성된 물 분자수의 비가 온도 변화의 비니까 1대 3이다. 그러면 결국에 B하고 C에서 누구는 그렇죠. HCl은 30ml 반응했고 그 다음에 C에서는 NaOH 20ml가 모두 반응했다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온도 변화가 같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 문제에선. 온도 변화가 똑같은 양이니까 그만큼 생성된 물 분자수의 비가 같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B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OH-의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자, 이 문제 풀이는 여러 번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풀이 잘 동영상 놔뒀다가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몇 번이었냐? 78번입니다. 네, 7, 8 다 지웠고요. 네. 자, 78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묽은 염산 Xml와 묽은 염산이고요. HCl이고요. Xml와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수산나트륨 NaOH죠. NaOH를 Y ml를 섞었는데 혼합용액의 양이온수예요. 그 말이 중요하죠. 혼합용액의 양이온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양이온수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H 플러스가 몇 N? 3N이에요. 요만큼 들어있다는 거죠. 요만큼.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2N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이것으로부터 좀 더 알아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Na 플러스가 2N이 들어있다는 건 원래 들어있던 용액의 OH 마이너스 요 NaOH Yml의 OH-의 개수도 2N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입니다. 자,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용액에 Na 플러스가 2N개 있었다면 그러면 그때의 OH-도 2N개 있죠. 그죠? 왜냐면 얘가 이온화할 때 NaOH가 이온화할 때 분명히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개수가 1대1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2N개 있다면 OH 마이너스도 2N개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반응을 시킬 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거 첩안나 테이블을 방금 전에 그리는 거 봤죠? 이 첩안나 테이블 그리는 개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OH-가 처음에 2N개 있었고요. 왜? Na 플러스가 2N개니까 2N개 들어있었다 이거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때 반응에 누가 다 쓰였을 거냐면 H 플러스가 3N개나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반응을 할 때 OH-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H 플러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OH- 개수보다 적게 있었던 거겠지만 지금 OH-의 개수는 알고 있는데 반응 끝나고 나서 H 플러스가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그럼 결국 OH- 개수만큼만 반응을 한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N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5N개 있었구나. 그러면 Cl-도 어떻게 해요? 5N개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요 테이블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걸 냈어요. 어떤 걸 냈냐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단위부피당 이온수의 비라는 게 나와요. 단위부피당 이온수의 비가 HCl 대 NaOH가
몇 대 몇이냐? 5대 2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게 문제인 거죠. 5대 2라고 나와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대 2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풀 거냐면 우리는 몇 미리를 반응시켰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몇 미리를 반응시켰는지 알고 싶은.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가 이만큼이면 결국 이런 공식을 하나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식 같은 걸 하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거든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피분의 이온수를 얘기해요. 됐죠? 이 부피분의 이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온 농도라고 하고, 그러면 부피분의 이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게 이온수예요. 총 이온수. 그쵸? 그럼 부피 지우니까 이온수 맞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 곱하기 부피를 하면 그때 이온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는 즉 여기 HCl 대 NaOH의 부피비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쵸? 부피비를 구하고 싶으면 결국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에다가 뭘 했을 때? 부피를 곱했을 때 그게 이온수와 같아져야 되는데 그때 이온수가 5대 2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5대 2는 5 곱하기 x 대 2 곱하기 y예요. 이거 안 해보셔도 알겠죠. 그죠? 이거 안 해보셔도 알겠죠.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x 대 y가 1대 1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내년에 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2학년 올라가면 요 부피분의 이온수, 요거 부피분의 이온수가 뭐라 그랬죠? 부피분의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비. 단위 부피당 이온수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온수가 나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식인데요.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대 1이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나온 건 79번입니다. 한번 79번 보겠습니다. 네, 또 칠판 지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79번 가겠습니다. 79번. 79번에 뭐라고 되냐? 묽은 염산과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이에요. 조금 다르네요. 네, 다른 문제들은 보통 NaOH를 쓰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 HCl과 KOH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0mm, 10mm, 20mm, 30mm, 40mm, 50mm 조금 더 그려야겠네요. 50mm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KOH는 50mm, 40mm, 30mm, 20mm, 그 다음에 10mm, 0mm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에서 이게 그래프가 B점에서 어떻다고요? B점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A가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갑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어떤 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중화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중화점이 B이구나. 온도가 가장 높은 점. 자, 온도가 가장 높은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중화점이다. 그러면 중화점에 부피의 비가 나와 있거든요. 중화점에 부피의 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그렇죠. 농도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지금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농도가 다르다. 자, 따라서 우리가 농도 곱하기 부피값이 뭐에 해당된다 그랬죠? 농도 곱하기 부피값이 양쪽에서 똑같다. 농도 곱하기 부피값이 양쪽에서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부피의 비가 20대 30. 그럼 농도비는 얼마여야 된다고요? 농도비는 3대 2가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양쪽에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 수가 같아서 중화점이 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비를 하나 알게 된 거구나. 자, 농도비는 누구하고 누구가
HCl 대 KOH죠. KOH가 얼마야? 3대 2구나 라는 거 알아요? 되셨나요? 3대 2구나. 네, 자 갑니다. 기억. 묽은 염산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단위 부피당 음이온 수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농도비는 결국에 단위 부피당 이온 수의 비와 같죠.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 수의 비인데 얘네가 둘 다 일가란 말이죠. HCl이 이온화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KOH도 마찬가지입니다. KOH도 이온화되면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하나는 1가고 하나는 2가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둘 다 1가기 때문에 농도의 비가 이온수의 비예요.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의 비와 같다.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 비와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대 2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와 B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A와 B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뭘 가지고, 그렇죠? 농도와 부피의 관계를 가지고 저거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은. 누구하고 누굴 비교할 거냐면 A와 B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비. 자, 생성된 물 분자수 비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는 HCl과 KOH가 몇 미리씩 들어간 거냐면 10ml, 40ml, 40ml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알고 있거든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가 3대 2예요. 이게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가 농도비죠. 이온 농도의 비.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가 3대 2니까 여기는 3, 여기는 얼마? 여기는 2 이렇게. 그러면 총 개수가 얼마냐면 30개, 여기는 8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문제에서도 봤지만 이게 얼마만큼만 반응한다고요? 이렇게 30개만큼만 반응합니다. 그죠? 네, 적은 개수만큼만. 자, 이제 두 번째 B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HCl의 부피의 부피는 20ml. 그리고 농도비는 3대 2. 자, 따라서 20ml, 30ml에 각각 3대 2니까요. 자, 이쪽은 얼마예요? 60. 이쪽은 얼마죠? 60입니다. 60개가 반응했구나 이런 얘기죠. 60개 치킨도 아니고 하여튼 60개 반응했구나. 자, 그러면 HCl하고 KOH A 대 B의 반응 개수의 비는 30대 60. 즉 얼마요? 생성된 물 분자 수의 비도 1대 2가 됩니다. 1대 2.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와 보실만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승한 온도의 비는 A와 C에서 어떠냐? 자, A는 알게 됐어요. 이게 30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C만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자, C는 HCl과 NaOH가 자, 부피의 비가 몇 대 몇으로 들어갔느냐? 30대 20, 30대 20 이렇게 들어갔고요. 부피가.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농도의 비가 3대 2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야? 90개, 이쪽은 40개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쪽은 누구 때문에 반응이 끝났어요? 그렇죠. KOH 때문에. 자꾸 NaOH라고 써요. KOH 때문에. 자, 그러면 KOH가 40개니까 40개만 반응했다. 결국 온도의 비는 온도 상승의 비죠. 자, 델타 온도는 변화의 비율은 A 대 C에서 30개 대 40개, 즉 3대 4만큼 30대 40, 즉 3대 4만큼 반응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주요 기출 문제에서의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전환 프린트에서 또 질문 나온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